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초단기 5일 합격 심화편 이제 3일차 기출문제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6개 주제에 맞춰서 주제별로 문제를 푸셨을 거라고 믿고 한번 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조선 전기 파트에서 태조에서 성종 시기까지의 문제를 4문제를 풀어볼게요.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한다. 그 위화도 회군이죠. 이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고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고 경복궁을 건설하였다. 이건 이미 개국을 하고 나서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하는 거니까 적어도 나아가 가보다 먼저 나오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달을 보니까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을 해서 토지제도를 개혁을 한다. 요게 위화도 회군을 해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신진사대부가 이 경제적인 기반과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과전법 먼저 합니다. 위화도 회군을 하고 나서 3년 정도 있다가 요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개국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개국하고 나서 천도해야 돼요. 순서상으로는 가, 다, 나가 돼야 됩니다. 굳이 연도를 따져보자면 1388년이고 3년 있다가 하니까 91년이고 요 한양천도는 1394년이에요. 1394년, 92년도에 만들었지만 94년도에 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자면 가, 다, 나가 되겠습니다. 가다나, 가다나로 들어가 있는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네, 2번, 밑줄그은 임금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첫 번째 힌트, 얼마 전 임금께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위해서 신문고를 설치하라고 명하셨다더군 신문고를 설치했기도 하고요. 두 번째, 문하부를 없애고 사실은 문하부나 낭사라는 거 보면 고려시대가 막 떠올라야 되잖아요. 조선 전기에 누구겠구나라는 게 여기서 벌써 나옵니다. 요 낭사라고 하는 그 관원이 했었던 일을 정식 부서로 크게 만들어서 사간원이라는 정식 부서로 독립을 시켰다네 라고 나옵니다. 이거 태종 이방원이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태종이고요. 태종의 업적인데 의정부도 설치하고 이 사간원으로 언론기관을 독립을 시켰다면 본인에게 좋을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태종을 생각할 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좀 이제 뭔가 상의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간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간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왕에게 간하고 이거 옳지 않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는 기능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귀찮아질 걸 알면서 이거를 정식 기구로 독립까지 시킨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 사간원이 나중에는 조선시대에서 삼사라고 불리면서 언론기관으로 상당히 크게 권력을 갖게 되잖아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이렇게 세 개가 강력한 언론기구로 기능을 하게 되지만 처음에 아마 태종이 창설했을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기능이 세질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던 것 같고 일단 목적은 뭐냐면 본인이 왕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들의 어떤 견제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왜냐면 사간원의 기능 중에서는 왕한테 간쟁하는 것도 있지만 관원들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탄핵을 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대신 견제용으로 독립기구로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독립을 시켰는데 또 이거는 이 사간원이 하는 그 역할을 원래는 사헌부에서도 하고 있어요. 탄핵이라고 하는 거를. 그런데 그 탄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요거를 사헌부라는 기구 하나만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여기가 너무 비대해지거나 권력이 독점되거나 하는 그런 걸 좀 우려해서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간원을 만들어서 권력을 좀 나눠주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게. 그래서 어찌 보면 왕에게 집중될 수 있는 간쟁이나 탄핵 같은 거를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태종 이방원이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르게 흘러갔지만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태종 이방원의 업적이네요. 명나라 신종의 제사를 지내는 대보단이 설치되었다. 우리 임진왜란 때 나중에 파병해주는 그 명나라 신종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단도 설치합니다. 이거는 숙종 때예요. 백과사전식의 의서인 의방유취가 편찬되는 거는 세종 때 일이고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6조 직계제가 실시되었다. 중간에 의정부를 끼지 않고 바로 한 라인으로 올라가는 그걸 만들었다라는 거죠. 요게 세조하고 지금 나오는 태종 때잖아요. 왕권 강화의 증거 같은
이 제도죠.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이거는 성종 때입니다. 완성해서 반포하죠. 역대 문물 제도를 정리한 동국 문헌 비고가 간행되었다. 이거는 영조 때 일입니다. 자, 3번으로 정답을 찾겠습니다. 3번 문제. 밑줄그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오늘 왕께서 공법을 윤허하셨습니다. 전품을 6등급으로 땅에 밭의 품을 등급을 6등급으로 하고 풍흉을 9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이 공법, 전세를 거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공법을 한 거는 세종이잖아요. 자, 세종 시기의 것으로 옳은 거 골라주면 돼요.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괴범이 완성되는 거는 성종입니다. 성종.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 수세제가 시행되었다. 이거 무슨 왕 때인지 몰라도 이거 조선 전기가 될 수가 없죠. 세종 시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민간의 광산 개발 같은 거 나오려면 조선시대 후반으로 상당히 넘어가야 돼요. 자, 요거는 효종 때입니다. 효종.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요게 세종 때 하는 거죠. 4번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이 제정되었다. 이거 세조 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총망라한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다. 이거는 잘 알고 계시는 허준이 한 거잖아요. 요거는 광해군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으로 세종의 업적 찾아주시고 4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 대해 알려줄래? 대제학, 부제학 등의 관직을 두었어. 궁중의 서적과 문서를 관리했어. 옥당이나 옥서 등의 별칭이 있었어.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옥당. 왜냐면 이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창덕궁 안쪽에 가면 아직도 옥당에 간판, 현판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대제학이나 부제학 같은 이 관직도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요 기구는 홍문관입니다. 홍문관, 경연에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하기도 하는 자,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홍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는 거는 한성부죠. 수도가 한성이니까 이건 한성부예요.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홍문관은 3사로 불리는 언론기관이었죠. 2번이 답이네요. 을묘 외변을 계기로 상설화되었다. 이거는 비변사. 원래 임시기구였다가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거는 승정원이죠. 국왕 직속의 사법기구로 반역죄, 강상죄 등을 처결하였다. 이거는 사극에 자주 나오는 의금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조선 전기에 연산군 선조 시기로 넘어가서 다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 가나다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을 한 것은 이거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연도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년 봄에, 갑자년 힌트 하나. 임금은 어머니가 비명에 죽은 것을 분하게 여겨 그 당시 논의에 참여하고 명을 수행했었던 신하를 모두 대역죄로 추죄하여 8촌까지 연좌시켰다.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년에 이런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우리가 연산군에서 선조까지 나오는 걸로 본다면 연산군 때잖아요. 연산군 때 있었던 사화 중에 하나죠. 갑자사화입니다. 태비 윤 씨의 일 때문에 다 죽여버린 그 사건이 있었죠. 갑자사화가 있고요. 나를 볼게요. 지금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보니까 차마 읽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마땅히 대역의 죄로 논단하고 부관참시해서 죽은 사람 꺼내가지고 다시 토막내가지고 처형시키는 거예요. 대단한 불명예죠. 그 죄를 분명히 밝혀서 신하들과 백성들의 분을 씻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옵니다. 라고 하였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서 일어난 이 대참사, 요 사화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연산군이잖아요. 연산군 때 있었던 첫 번째 사화죠. 무오사화입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은 것은 그의 제자인 김일손입니다. 이 사관이었던 김일손이 사초에다가 요거를 쓴 거를 우연히 이 반대파가 보게 되면서 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무오사화가 먼저고요. 나중에 개인적인 일이 사화로 번진 갑자사화가 두 번째입니다. 나 다음에 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자, 나머지 두 개 보겠습니다. 앞선 것들이 지금 연산군 시기예요. 이게 전부 사화를 말하는 거라면 연산군께 맨 앞에 와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순서는 확실하게 정한 게 나,
가, 이 뒤에다가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만 남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윤원 이후부터 조정 신하들 사이에는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는 말들이 있었다. 좌전은 밀지를 윤원형에게 내렸다. 이에 이기 임백령 등이 고변하여 큰 화를 만들어냈다. 윤원형, 이거 문정왕후의 오랍이잖아요. 대윤, 소윤 나오는 거는 그때 외척 간의 싸움이 있었던 명종 시기의 일입니다. 요거는 명종 때 있었던 사화죠. 을사사화. 외척 간의 다툼이 발단이 돼가지고 만들었던 을사사화입니다. 명종 때고요. 라를 볼게요. 업문으로 쓴 밀지에 이르기를 조광조가 현량과를 설치하자고 청한 것도 처음에는 인재를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더니 경들은 먼저 그를 없앤 뒤에 보고하라. 없앤 뒤에 보고하라. 조광조는 사약을 받아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죠. 아주 강단이 있는 선비였던 조광조가 있는데 이 사람 언제 죽죠? 이거 중종이 발탁한 인물이었잖아요.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해괴한 사건에 휘말려서 기묘하게 죽음을 당했던 기묘사화입니다. 중종 때란 말이죠. 그러면 중종 다음에 명종이니까 나, 가, 라, 다가 되겠네요. 나가라다 있는 걸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나가라다. 3번이네요. 저는 지금 편의상 이렇게 한꺼번에 풀었지만 앞선 부분에서 순서가 확실하게 정해지면은 시작하는 게 가가 아닌 거는 일단 나가 아닌 거는 전부 지워버리고 시작하셔도 돼요. 이렇게 소거를 하는 게 저 3점짜리 문제는 안 틀리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일단 1번은 3번이에요. 자, 2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연대별로 볼게요. 제포, 부산포, 연포, 삼포, 삼포에서 외인이 난동을 일으키다. 소격서 혁파를 전교하다. 전국 공신의 훈적 삭제에 대해 아뢰다. 이거 다 조광조가 한 거네요. 위훈 삭제, 소견서 혁파, 그리고 삼포 외란 같은 거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보고 있습니다. 요 왕은 중종입니다. 중종. 자, 중종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조총부대를 나선 정벌에 파견하였다. 이거 효종이 하는 거잖아요. 효종? 아니죠. 4군 육진을 설치해서 북방 영토를 개척하는 거 이거 세종 때입니다. 세종. 단종 복위운동을 계기로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집현전 나오는 거는 상당히 또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단종의 복위운동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단종을 몰아내고 밀어내고 왕이 된 세조 얘기겠네요. 세조.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 오례를 편찬하는 거 요거는 요거 편찬하는 사업, 요런 거를 정리하는 사업 주로 성종이 하죠. 성종.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한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이거 조광조가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천거제도 운영하자고 하는 거. 중종 때 일은 5번으로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요 사이에 뭐 있었는지 옳은 거 골라보시면 됩니다. 대서원 등이 아뢰기를 전국공신은 책봉된 지 오래되었지만 전국공신이라면 뭔가 이제 반정이 있었어요. 반정이 있었고 그게 성공해가지고 공신에 책봉된 사람입니다. 전국공신이 책봉이 된 지 오래됐긴 했는데 그 쫓겨난 임금의 총신도 많이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중에서는 반정 때 뚜렷한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도 많다. 근데 은근슬쩍 공신으로 들어가 있더라. 지금이라도 이런 폐단을 고쳐야 된다. 진짜 공이 아닌 사람은 사쿤해야 된다. 이거 위훈 삭제죠. 조광조가 얘기했었던 위훈 삭제입니다. 그럼 이거는 중종 때예요. 중종 때의 위훈 삭제고 나를 보겠습니다. 김효원과 심의겸 두 당이 원수처럼 서로 공격하였다. 당초 심의겸이 김효원을 비방하자 김효원도 심의겸을 비난하여 각기 붕당이 나뉘어서 동인과 서인이 분당이 되는 동서분당이 나옵니다. 이거는 선조 시기에 당이 나뉘는 붕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선조고 여기는 중종이네요. 태정태세를 외워보시면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부터 해볼게요. 예, 성, 연, 중, 인, 명, 선. 다시 써보면 중종 다음에 인종 다음에 명종 다음에 선조가 나오는데 가는 중종 때고요. 지금 나는 선조 때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으로 얼추 추정해보시면 인조나 명종 때 있었던 사건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가는 중종, 나는 선조입니다. 가는 중종이고 여기는 중종이고 여기는 선조입니다. 사이 시기는
대략 인종하고 명종이고요. 자, 요걸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외척 간의 대립으로 윤임이 제거되었다.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정답이 되잖아요. 외척 간의 대립으로 윤임이 제거되는데 윤임, 여기 인종, 명종에서 인종 쪽에서 썼던 대윤입니다. 명종한테 서 있는 외척은 소윤이잖아요. 윤원형. 여기가 대윤이고. 이렇게 다툼이 있다가 결과적으로 대윤이 졌어요. 그래서 이게 제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정답은 우선은 1번입니다. 정답이 뭔지 모르겠고 헷갈려요. 오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이제문이 발단이 되어서 김일손 등이 화를 입은 거 사화 중에 연산군 때 일어났었던 거잖아요. 중종보다 앞선 시기에 있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는 더 사이가 아니라 가의 이전이니까 이거는 연산군 때죠. 연산군 때 있었던 무오사화네요. 붕당의 폐위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를 세우는 거는 영조 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균관 입구에 요게 서 있게 되고 요거는 영조 때니까 나의 뒷부분이죠? 아니죠.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책복 문제로 환국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숙종 때. 이것도 나의 뒷식입니다.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서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여기랑 마찬가지로 연산군 때고요. 이거는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 첫 번째 있었던 거 시기적으로 가의 이전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인 거를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선정관 이용준 등이 정열입을 토벌하기를 위하여 급히 전주에 내려갔다. 그래서 블라블라 했는데 자결했다더라. 정열입의 난입니다. 정열입이 누구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서인이다가 동인으로 변절을 해서 대단한 선조의 미움을 샀던 사람인데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조금 이거를 체크하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거 뒤에 일입니다. 이거 뒤에. 정열입의 난 때문에 정열입을 잡으러 갔더니 정열입이 자결을 했어요. 그래서 정열입의 입에서 뭔가를 듣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역모를 꾸몄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정열입이랑 관련된 당파 사람들과 정열입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 정열입이랑 편지 하나 받았던 사람들도 전부 잡아서 문초를 하고 죽이게 되죠. 정철이 이 검사관 역할을 맡게 되면서 대단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정열입의 난, 이걸로 일어난 기축옥사가 뒤에 연결이 되게 되죠.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이시해가 길주를 근거지로 난을 일으키는 거 이시해의 난인데 이거는 세조 때예요. 세조. 이 상황 이후가 아니고 한참 앞으로 넘어가야겠죠. 요거는 세조 때니까. 아니네요. 기축옥사로 이발 등의 동인 세력이 제거된 게 요 바로 직후의 일입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루돼가지고 죽었죠.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현적 등이 화를 입었다. 요거는 이제 명종 시기 일입니다. 명종 때 일종의 외척 갈등의 일환으로 벌어졌던 일이고요.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거는 계유정난이잖아요. 계유정난. 세조가 등장하는 계유정난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죠. 더 앞선 시기죠. 이것도 앞선 시기고 이조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살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사실은 앞쪽에 정열입의 난도 선조고요.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동서인으로 분당되는 이 사건도 선조라서 이게 헷갈리실 수는 있거든요. 기축옥사하고 이게 똑같이 선조 시기예요. 근데 이거는 연도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은 앞에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동인이랑 서인이 나뉘게 된 거가 요 사건 때문에 나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정열입이 이미 동인 서인이라고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사건이 요 사건이니까 사실은 이후에 나올 수가 없고 이전에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다음에 그 기축옥사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을 수 있겠고요. 자,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 문화 파트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밑줄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궁궐의 안쪽인데요. 성종이 경연에서 신하들과 토지 제도의 개혁을 논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수신전, 휴량전 등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과부나 남겨진 아이들에게 사망한 관리의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일도 안 하는 사람이 그냥 공으로 그거를 가져갈 수도 있는 폐단을 누린다고 해서 세조께서 과전을 없애고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요거는 직전법을 만들게 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직전법입니다. 직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전지와 시지에 따라 등급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는 고려시대의 전시과입니다. 전시과 해당 사항 없죠? 통형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하였다. 1두에서 4두로 이거 고정하는 거, 이거는 영정법이에요. 이거는 인조가 실시하는 영정법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을 하는 게 직전법의 골자입니다. 3번이 답이네요.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이제 수조권 말고 녹봉만 지급하기로 바꾸는 거예요. 녹봉제가 나오는 거는 명종때의 녹봉제입니다. 이제 땅에 무슨 권리를 설정해서 주는 건 하지 않아요. 자, 개국공신에게 인성과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거는 고려 초반에 개국공신에게 주었었던 역분전이죠. 일종의 농공행상으로 준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으로 보는 조선 국왕의 일생. 이 그림은 효명세자가 여기에 입학하는 의식을 그린 왕세자 입학 도첩 중에 입학도이다. 효명세자는 이날 궁을 나와 여기에 도착을 해서 먼저 대성전 그리고 명륜당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자가 입학하는 의식, 세레머니를 하는 이 기관은 유일한 국립대학이죠. 여기는 성균관입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성균관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문 강좌인 칠제가 운영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국립대학교인 국자감에 대한 설명이네요. 국자감. 전국의 부, 목, 군, 현에 하나씩 설립이 되는 거는 향교입니다. 지방에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이 되기도 해요. 향교의 특징이고요. 생원시나 진사시 합격자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되는 게 성균관의 특징입니다. 이 속과를 먼저 합격을 해야 들어가는 거고요. 한어, 외어, 여진어, 언어,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거는 사역원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 기획안이고요. 15세기 조선이래요. 15세기 조선의 과학에 대한 얘기인데 조선 초에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노력한 모습을 살펴봅시다. 구성, 태양의 그림자로 시간을 보는 앙부일구, 이거 해시계잖아요. 해시계. 그리고 2부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데 3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신무기, 신기정과 화차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세종때의 모습이 좀 떠오르게 되겠고요. 이 시기에 들어갈 내용, 세종조 시기, 이 과학기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설계하는 거는 세종때가 아니라 후반부로 넘어간 정조 때 이거 정약용이 하는 거잖아요. 정약용, 정조, 엄밀히 따지면 조선 후기니까 1번이 아니네요. 국산 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한 향약집성방,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서 칠정산, 활판 인쇄술의 발달을 가져온 개미자와 갑인자, 우리나라 실종에 많은 농법을 송해한 농사직설은 전부 다 세종조 조선 전기에 있었던 내용이 맞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세조 때 축조했고요. 지금 국보라고 합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탑이래요. 대리석으로 만든 탑, 머릿속에 딱 2개밖에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이 탑 근처에 살았던 박지원, 이덕무 등이 서로 교류해서 이들은 백탑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국보로 지정돼 있고 세조 때 축조를 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 세조 때 축조를 했고 국보로 지정돼 있고 여기 맨 뒤쪽에 백탑파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 백탑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 탑 때문에 이 동네에 지금 이름이 땡땡공원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탑골공원 안에 있는 거죠. 하얀색으로 나오는 거 사실 2개밖에 없기도 하고요. 요 1번입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원각사지 10층 석탑이고요. 국립중앙박물관 1층 끄트머리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는 공통점이 있고 경천사지도 그 탑도 대리석이에요. 이렇게 2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대리석 탑은. 조각이 많이 돼 있으려면 화강암으로는 못해요. 대리석이 조각하기 쉽기 때문에 아마도 대리석을 썼을 겁니다. 2번째에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익산에 있는 거잖아요. 익산의 미륵사지에 있는 석탑입니다. 이거 백제 거고요. 백제 거. 3번은 너무 익숙한 거죠. 10원짜리 동전에 들어가 있던 거, 경주에 있는 거, 이거 불국사의 다보탑입니다. 다보탑이고요. 4번, 요것도 이제 백제 겁니다. 부여가면 있죠?
정림사지 5층 석탑이네요. 부여의 백제 거. 5번 거는 발해 겁니다. 발해의 영광탑이네요. 발해 영광탑.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탑은 나오는 게 진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시대를 조금 뒤로 넘어가서 외란과 호란, 이 양난을 좀 보겠습니다. 1번, 밑줄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고를게요. 이 자료는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김시민을 선무 2등 공신으로 책봉한 교서입니다. 진주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 김시민의 진주대첩이잖아요.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그럼 우리는 임진왜란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는 거네요. 옳지 않은 거.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임경업 장군이 백마산성에서 항전을 한 대상은 왜군이 아니고요. 이거는 병자호란이에요. 1번이 답이네요. 1번.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탈환했죠. 임진왜란 때. 권율이 그리고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했죠. 이거 두 번째. 조헌이 금산에서 의병을 이끌고 활약했죠. 조헌, 곽재우, 정문부 이런 사람들 의병장들 나옵니다. 이순신이 한사도 앞바다에서 하객진을 펼쳐서 한산도 대첩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 1번만 병자호란 얘기였어요. 자, 2번. 다음 기사에 보도된 전투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조명연합군 평양성을 탈환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양성을 탈환하고 나서 그때 뭐가 있었는지, 그 직후에 뭐가 있었는지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평양성을 탈환하기 전까지는 계속 도망 다니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본군이 지금 조명연합군에 패배를 해가지고 평양선을 뺏기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평양성이 우리나라 위치에서 좀 위쪽에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지금 전투에서 져가지고 일본인들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쭉쭉쭉 내려왔을 때 누군가를 또 맞닥뜨리게 돼요. 이제 그 시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거는 맨 처음에 전쟁 딱 터졌을 때 일이에요. 전쟁 텄을 때 동래성이면 부산 쪽이잖아요. 들어왔을 때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명연합군이 결성되기 전이에요.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죠. 아니네요.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했다. 2번이 답인데 여러분 평양성 탈환, 이 평양선을 탈환하고 나서 도망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일본 군대에 맞서가지고 대승을 거둔 게 행주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탈환이랑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은 따닥으로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안 헷갈리고 좋을 것 같아요.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는 이 평양성 탈환 이전이에요. 전쟁 발발하고 나서 오로지 이순신만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발발했던 그 해의 여름에 한산도 대첩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신립이 탕금대 앞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다. 거의 같은 달에 일어난 사건이죠. 송상현 여기서 전사하고요. 동래성 뚫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충주 막으라고 보내놨더니 탕금대 전투에서 전멸하죠. 그리고 뚫고 또 올라오는 거니까 요거는 같은 시기입니다. 최윤덕이 올라산성에서 이만주 부대를 정벌하는 거는, 여진을 정벌하는 이거는 1433년쯤 세종 시기 좀 일이에요. 아주 초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임진왜란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대상을 상대로 싸운 거예요. 정답 2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3번, 밑줄건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호패법 제실시 발표. 이괄의 난 이후에 심상치 않은 백성들의 동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호패법은 반정 직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새로 군역에 편입될 백성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지금까지 시행이 미루어져 왔다. 반정, 이괄의 난에서 우리는 여기 이 왕이 인조인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조. 자, 그러면 인조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공신에게 공로와 인품에 따라 역분전을 지급하는 건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하는 거는 좀 뒤에 나오는 철종입니다. 임술 농민 봉기를 계기로 삼정이정청을 설치했었죠.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의 통공을 단행하는 거는 정조가 하는 거예요. 정조. 전세를 1결당 4두에서 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하는 거, 요거 제정하는 게 인조가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혼란을 막기 위해서. 4번이 인조의 업적이고요. 1년에 2필씩 걷던 군포를 한 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시행하는 거 영조가 하는 겁니다. 영조. 그래서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밑줄 그은 전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책은 조선시대 문신 어한명이 작성한 강도 일기다. 전란을 피해 복림대군과 소현세자 동생이죠. 나중에 효정되는 사람, 인평대군 등이 강화로 이동할 때 블라블라블라 국왕과 세자는 강화로 가는 길이 막혀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다. 남한산성에 피난했었던 복림대군이랑 지금 소현세자, 세자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거 인조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란은 병자호란이네요. 병자호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겁니다. 병자호란.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이끌었다. 정문부, 조헌, 그리고 곽재우 이런 사람들은 임진왜란에서 의병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강홍립이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거는 광해군이 즉위하고 나서 중립외교할 때 후금의 파병 요청에 응해가지고 들어간 거니까 요 병자호란이랑은 상관이 없네요.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무찔리는 거는 임진왜란이고요.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요게 병자호란이랑 관련된 거네요. 최윤덕이 올라산성에서 이만주 부대를 정벌하는 거는 더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4번으로 정답 찾겠습니다. 네, 조선 후기 이 현종부터 철종 시기로 넘어가서 1번 문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거 좀 어려운 문제로 나와 있어요. 옳게 나열한 거.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임금이 권례에 있었던 기름 먹인 장막을 허적이 벌써 가져갔음을 듣고 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나오는데 허적이라는 인물이 하나 힌트가 될 수 있겠고요. 이 사람은 남인이고요. 남인. 밑에 더 볼게요. 권례에서 쓰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한 명에도 못하던 짓이다. 이 한 명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고 있어서 시기를 특정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임금이 허적의 당파가 많아서 기세가 당당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제거하고자 결심하였다. 네, 한 명에 나오고 임금, 허적 이렇게 나오는 시기에 요 임금은 숙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숙종. 숙종 때 일인데 숙종 때 특정 당파를 예뻐하고 특정 당파를 내치고 하는 걸 몇 번 반복을 해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3번의 환국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환국이 일어날 때마다 특정 당파가 내쳐지거나 엄청 예쁨 받거나 하는 걸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임금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이 처음에 세력을 잡고 있었던 남인 쪽의 허적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안의 개인적인 행사에 쓰려고 이 기름 먹인 장막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기름 먹인 장막은 비가 와도 이 비가 새지 않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원래 궁중잔치에서나 쓰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빌려달라고 했으면 빌려줬을 텐데 이걸 당연히 자기가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갖다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찌 보면 임금의 물건에다가 손을 댄 거나 마찬가지여서 상당히 오만방자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속으로 아마 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요게 잘 걸린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요거를 빌미 삼아서 요것만 뿐만이 아니라 이 허적의 아들이 또 뭐 역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거랑 같이 엮어가지고 남인들이 다 쓸려 내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처음에 일어났었던 경신환국이라고 있어요. 1680년쯤에 있었던 경신환국이 처음이고요. 이렇게 해서 남인들이 쓸려 내려가고 서인들이 쭉 올라왔어요. 서인이 쭉 올라왔는데 나를 또 보겠습니다. 비만기를 내려서 국군이 안정되어 왕비가 복위하였으니 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는 것은 고금을 통한 의리이다. 장씨의 왕후 지위를 거두고 장씨의 왕후 지위를 거둔다. 왕비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장씨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장희빈이겠고요. 왕비가 다시 돌아온다. 복위한다라고 나온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인현왕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옛 작호인 희빈을 내려주되 장희빈 나오네요. 세자가 조속으로 문안하는 예는 패하지 않도록 하라. 이 사람의 아들이 여전히 세자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훗날에 경종이겠죠. 그러면 지금 장희빈이 다시 꼬꾸라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 다음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전에 장희빈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장희빈에 대한 사랑을 거두고 인현왕후를 다시 복귀시키는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돌아가는 건데 장씨라고 나오는 장희빈은 남인 쪽이고요. 인현왕후 쪽은 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남인이 내쫓기고 서인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거를 뽑아서 얘기를 주면은 갑술황국이거든요.
갑술황국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여러분들 주변에다가 메모 잠깐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좀 상당히 연대 차이가 있어요. 이건 좀 나중에 벌어지는 일이고 한참 좀 벌어지는 일인데 가 다음에 나가 나오는 건 맞아요. 나가 가보다 먼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거를 보고서 순서를 좀 정해보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은, 이 사람은 서인, 살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험난한 때에 감히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삭탈관작하고 다 뺏어서 내쫓는다는 얘기예요. 삭탈관작하고 성문 밖으로 내쳐라. 반드시 송시열을 구하려는 자가 있겠지만 그런 자는 비록 대신을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엄청나게 서슬퍼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이르다라고 한 거는 장희빈이 먼저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숙종이 아들을 좀 늦게 보는 편인데 숙종이 한 28살 때 장희빈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훗날의 경종이에요. 이 너무 기뻐서 이 아이를 바로 이제 원자로 정하는 건데 원자라고 하는 건 예비 세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때 정식 왕비가 나이가 좀 젊었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벌써부터 후궁소생으로 원자를 책봉하는 건 좀 이르지 않겠냐라고 송시열이 감히 얘기를 한 거죠. 요 당시에는 숙종이 장희빈을 상당히 총애하고 있을 때였고 그 총애하고 있는 장희빈이 아들까지 낳아서 이 아들을 지금 원자로 책봉하려고 하는데 여기다 지금 죄를 뿌리는 말을 한 거죠. 왜냐면 송시열은 서인이고 서인 쪽의 왕비가 인현왕후예요. 이쪽에서 나와야겠죠, 원자는. 지금 여기 반대쪽에 있는 남인 쪽의 장희빈의 아들로 원자가 책봉이 되면 이게 단순히 이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어느 세력이 올라가고 내려가냐의 차이였기 때문에 송시열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사사건건 뭐 하지 말라고 참견을 하는 송시열이 좀 거추장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빌미로 해서 송시열을 내치게 되고요. 송시열은 이 사건으로 사약까지 받아서 죽게 됩니다. 요거는 기사환국입니다. 기사환국. 이렇게 되고 나서 장희빈의 아들이 원자 책봉을 받고 나중에 세자가 되어요. 그래서 장희빈이 나중에 왕후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장희빈이 궁녀에서 후궁되고 후궁에서 왕비되고 그리고 지금 기세 등등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이게 입장이 바뀌면서 1년 후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 앞에 봤었던 이거보다는 먼저 나와야겠죠. 장희빈이 먼저 득세를 하고 다시 지위를 거둔다고 했으니까 다시 내려가는 게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가 이 다보다는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형세상 이 환국이 가장 처음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 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요거를 좀 파악을 하셨으면은 가가 먼저 나오지 않는 거를 일단 지워버리고 그걸 다 지워버리고요. 얘가 먼저고 요게 먼저냐 나가 먼저냐인데 장희빈이 총애를 받는 요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희빈으로 떨어지는 게 나와야겠죠. 요게 먼저 나오고 나가 다음에 나와야 되니까 2번으로 정답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일어나고 장희빈이 득세했다가 다시 꼬꾸라 떨어지는 대로 가, 다, 나로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이미 초상화가 너무 유명한 초상화기도 해서 탕평군주라고 나오고 어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청계천 준설, 균역법 아주 힌트가 많이 나오죠. 요 임금은 영조입니다. 자, 영조, 학문 연구기관으로 집현전을 두는 거는 세종이죠. 이건 세종.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거 임진왜란 도중에 설치를 하는 거죠. 이거는 선조가 하는 거잖아요. 선조. 속대전을 편찬해서 통치체제 한번 싹 정리하는 거 영조의 업적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궁중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계범을 편찬하는 거는 성종이 하는 거예요. 성종.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의 통공을 단행하는 거는 영조의 손자인 정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건의 개요, 연도의 힌트가 또 있고요. 평안도 일대에서 일어났었던 농민 봉기입니다. 정주성을 점령하고 결국에는 실패해서 효수했다고 나오고 순조 시기에 일어났었던 겁니다. 효수를 했다는 건 이게 반란이란 얘기겠죠. 농민의 반란 같은 건데 평안도 일대라는 거에서 우리는 이 난이 홍경래의 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경래의 난.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는 건 아니에요.
청나라 군대가 진압하는 건 나중에 뒤에 나오는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홍경래의 난은 아니에요. 척, 외양, 창의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거는 이 동학 교도들이 올라와가지고 집회를 할 때 보훈 집회에서 내세웠던 거기 때문에 홍경래의 난이랑 또 관련이 없고요.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는 거는 이거 이모군란 때 일입니다. 구식 군인들의 반란. 사건 수습을 위해서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는 거는 홍경래의 난보다 나중에 일어나는 임술농민봉기 때 일이죠. 세도정치기의 수탈과 이 평안도 지역의 서북지역 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난 게 홍경래의 난입니다. 이 답이 어렵진 않았는데 나머지 것들의 시기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4번, 조선 후기의 요 시기의 마지막 4번. 미출군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주의 난민들이 경상우병사 백낙신을 협박하고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난민들이 이렇게 극도에 이른 경우는 거의 없는데 평소에 잘 위무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박규수를 안핵사로 내려보내서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라. 이거 임술농민봉기와 관련된 일입니다. 자, 임술농민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는 거예요. 청나라 군대가 진압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모군란이랑 갑신정변이에요. 앞이랑 똑같죠?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보고 결과를 들어보니까 삼정의 문란 때문에 핍박을 받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 삼정이정청을 설치를 하게 되는 계기로 이 사건이 작용을 하게 돼요.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면서 일어난 거는 앞선 문제에 있었던 홍경래의 난입니다. 남접과 북접이 연합해서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거 2차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내용이죠. 남접, 북접이란 글자가 나오니까 1차가 아니라 2차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함경도와 황해도에 반공력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는 이거 곡식을 유출하지 말아라 명령인데 우리가 개항을 하고 나서 일본이랑 몇 가지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게 맺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더 훨씬 뒤시기에 나오는 거예요. 2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 사회, 문화 마지막 테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일기가 작성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담배를 파종했다, 이 양을 하지 못했다, 목화밭의 풀이 무성해서 상품 작물 재배하고 있고 모내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후반입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상평통보가 화폐로 본격적으로 통용이 됐죠. 후기에 맞는 얘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어디서 보던 걸까요? 조금 기억을 뒤로 많이 앞으로 당겨야겠죠. 이 동시전 설치되는 거 신라 얘기잖아요. 신라의 지증왕이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2번을 답으로 찾아줄 수 있겠네요.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죠. 조선 후반에. 왜냐면 대동법 때문에 공인이 활동하기 시작했으니까.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며 상품을 판매하죠. 장시가 정착되고 그걸 연결하는 보부상들이 이동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맞는 얘기. 국경지대에서 공식적인 개시무역과 이 비공식적인 후시무역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도 조선 후기의 특징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안 맞는 거는 2번밖에 없네요. 자, 2번 문제.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해군 때 이원익이 박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박납은 대리 납부 혹은 중간 도움 이런 뜻인데 우리가 특산물 납부하는 그 있었잖아요. 특산물을 납부하는 공납이라는 게 있는데 뭐 구할 수 없는 물건은 상인을 통해 구해야 되니까 중간에 이런 걸 구해주는 업자가 생기게 되고 이 업자와 관리가 결탁을 하면서 엄청난 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박납의 폐단이에요. 그래서 선해청을 두고서 이 제도를 실시할 것을 청했고요. 경기도 내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본 거죠. 다만 박납으로 이익을 원래 얻고 있었던 권세가나 부호들이 요거가 실시되면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요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는 한 100년 정도 걸렸습니다. 요거는 대동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하는 거는 호포제인데요. 나중에 뒤쪽으로 쑥 넘어가서 흥선대원군 시기가 돼야 나오는 겁니다. 대동법이랑은 관계없죠.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공납이고요. 군포 부과 얘기는 군역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 아니죠.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하였다. 대동법이랑은 관련이 없죠. 요거는 나중에 그 직전법 얘기 나오고 하면서 등장을 하는 거니까.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지게를 발급하는 거는 그 뒤쪽으로 고종대로 넘어가야 나오는 이 사업이죠.
전세를 풍경에 따라서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는 거 공법입니다. 세종 때 한 거죠. 세종. 이거는 전세에 해당하는 거.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게 대동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인물이 과학기술의 명예의 전당에 헌정이 되었다. 천문학의 조예가 깊어서 혼천이를 개량을 했고요. 그의 학문은 담헌서로 정리되어 오늘날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담헌이라는 호를 썼던 사람, 혼천이를 개량하는 사람, 과학자, 수학자로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죠. 이 인물은 홍대용입니다. 1번의 답이 나와버렸네요. 의삼문답에서 무한우주론을 주장을 했죠. 기기도설 참고해서 거중기 설계하는 거 정약용이고요. 이거 정약용. 자동 15장치를 갖춘 자경루를 제작하는 거 장영실이잖아요. 사상의학을 정립한 동의수세보원을 편찬하는 거 이재마. 태음인, 태양인 뭐 이런 거 있죠? 이재마가 하는 거고, 지구전요라는 책을 저술을 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여기다 써놓죠. 지구의 공전이랑 자전 얘기가 여기에 써 있습니다. 이거는 최한기라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으로 나올 일은 없겠죠? 이렇게 선지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1번으로 정답 찾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변사에서 임금에게 아뢰었다. 삼남에서 특산물로 종이를 바치는 공인이 청원하기를 승려들의 숫자가 줄어 종이 양이 부족한 데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송상이 나옵니다. 송상. 송상들이 각 사찰에 출입하면서 종이를 몰래 사들여 책문에 가서 시장을 만드는 행위를 언금해 은김이 은밀히 국경을 넘는 폐단을 없애주십시오. 공인이 등장하고요. 송상이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조선시대 후반의 경제 상황이군 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조선시대 후반이 되어야 대동법이 퍼지게 되면서 공이 등장을 하고요. 송상, 만상, 내상 같은 사상들이 등장하는 게 조선시대 후반이니까. 자, 그러면 조선시대 후반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시사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중인, 옛날엔 양반들이나 했었던 그런 시 읽고 그리고 풍류를 즐기는 그런 모임을 이제 중인들도 만들어서 하고 있다. 조선시대 후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볼 수 있어요. 솔빈부의 특산품인 말을 수입하는 상인. 솔빈부라는 단어 되게 낯설죠? 우리 한참 전에 앞선 시기에 배웠던 거 기억나실 텐데 솔빈부, 이거 발해하고 연관되는 곳이잖아요. 발해의 지명이죠. 남북국 시대와 관련되는 내용이 갑자기 쑥 들어가 있습니다. 2번이네요. 조선시대 후반이 아니라 여러 장시를 돌면서 물품을 판매하는 보부상, 조선시대 후반에 등장하죠. 저작거리에서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 등장합니다. 채소와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등장하죠. 이거 조선시대 후반의 특징 맞고요.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4번까지 문제 정리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문제가 지금 상당히 방대해요.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정리할 때 한꺼번에 하는 거 좀 쉽지 않은데 우리 지금 단기로 응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론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는 굉장히 일부예요. 좀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를 골라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한꺼번에 강의 모아서 보시면은 이 조선시대는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도 좀 있긴 하거든요. 기출문제 쭉 모아가지고 반드시 한번 이거 말고 2회 기출문제 풀어보셔가지고 좀 문화사 파트 같은 건 따로 한번 또 정리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실전 감각 이 문제 풀이 종료하겠습니다.